며느리랑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쁘진 않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당신이 훔쳤잖아, 어머님. 난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며느리랑 식사를 서로 친하게 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기 전까진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 6시 25평 아파트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다. 정분 68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갈비찜, 전복죽, 잡채를 올리며 땀을 닦았다. 무릎은 아팠지만 손녀 하윤육의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겠다. 하지만 그 행복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며느리 유진 35이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들어왔다. 강남 피부과 원장인 그녀는 완벽한 외모와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님, 또 이렇게 기름진 음식만 하셨네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저탄고지 식단 한다고요. 아, 미안해. 하윤이가. 하윤이도 비만 관리해야 한다니까요? 요즘 애들 소아당뇨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유진은 하윤이에게서 갈비찜 접시를 빼앗았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돼. 방에 가서 샐러드 먹어. 아들 진호 38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다. 대기업 부장인 그는 언제나처럼 아내 편이었다.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건강 관리가 중요하니까.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구시대 요리는 좀. 구시대 요리. 정분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항상 그랬듯이. 식사가 시작되자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태수라는 이름이 떴다. 정부는 그 하트를 보았다. 여보, 나 잠깐 전화 좀. 유진은 발코니로 나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들렸다. 응, 나도 보고 싶어. 금요일? 좋아. 그때 보자. 사랑해. 진호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 듣지 못한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정부는 조용히 물었다. 진호야, 유진이가 요즘 누구랑 자주 통화하니? 아, 병원 일 때문에 바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정부는 발코니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시어머니, 진짜 짜증나 죽겠어. 매일 내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어. 언제까지 저 할멈이랑 살아야 되는 거야? 정분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할멈이라니. 밤 11시. 정분의 방. 반지하.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 천장에서는 위층 발소리가 쿵쿵 울렸다. 이것이 정분이 3년 동안 살아온 방이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유진이 말했다. 어머님, 1층은 채광이 너무 강해서 노인분께는 안 좋아요. 지하가 시원하고 조용하잖아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거짓말이었다. 1층 안방에는 유진의 드레스룸이 있었다. 명품 가방만 50개가 넘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바라봤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진호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천장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유진의 웃음소리, 그리고 진호의 목소리. 여보, 엄마 생일 다음 주인데 뭐 해줄까? 에이,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주세요. 노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케이크는? 돈 아까워요. 어차피 드시지도 않으실 텐데.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토요일 아침 9시. 정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를 사왔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 잡채, 갈비찜. 생일상이었다. 하지만 거실에 올라오자
유진이 소파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시계 어디 갔어요? 무슨 시계? 진호 롤렉스 시계요. 여기 있었다고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진호가 급히 방에서 나왔다. 시계가 없어? 어제 분명 여기 뒀는데.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정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안 건드렸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집에 우리 셋밖에 없었잖아요. 하윤이는 금요일 저녁에 친정 갔어요. 기억도 못 하세요? 정말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치매. 그 단어가 정분을 짓눌렀다. 유진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소파 쿠션, 서랍, 심지어 정분의 방까지. 옷장을 열고 이불을 뒤집고 심지어 베개 속까지 확인했다. 없네요. 진짜 이상하다. 나는 정말 안 가져갔어. 유진이 정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봤다. 어머님, 저 의사예요. 10년 동안 환자들 수천 명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그럼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 댄 적 없어. 그래요? 그럼 경찰 부를까요? 불러. 바로 그 순간 찰싹 유진의 손바닥이 정분의 오른쪽 뺨을 강타했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이 할멈이 1,000만 원짜리 시계를 가져가 놓고 다시 한번 찰싹 왼쪽 뺨에도 불이 붙었다.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중고장터? 아니면 전당포?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호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진호야, 엄마는 정말.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깜빡하신 거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 순간 정부는 깨달았다. 아들도 자신을 믿지 않았다. 나 나가야겠다. 정분이 비틀거리며 지하방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유진이 뒤에서 밀었다. 가세요. 도둑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죠. 정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위에서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하윤아, 방에 들어가. 문이 쾅 닫혔다. 정부는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50년 지기 친구 말순 70이 문을 두드렸다. 야, 이선희, 문 열어. 문이 열리지 않자 말순은 경비실에 전화했다. 이 집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경비 아저씨가 와서 문을 열어줬다. 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정분이 지하 계단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멍투성이, 어깨는 퉁퉁 부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순은 재빨리 정분을 일으켜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응급실. 왼쪽 어깨 인대 파열, 안면 타박상, 늑골 2개 금이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의 질문에 정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말순이 대신 물었다. 누가 때린 거지? 정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라진 시계, 의심, 폭행, 그리고 계단에서의 추락. 말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년이 감히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말순아, 작게 말해. 왜 작게 말해야 돼? 이건 살인미수야. 경찰 신고해야 돼. 안 돼. 그러면 진호가. 진호? 그 개새끼가 뭐? 엄마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던 놈이.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순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야, 이선희.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
내가 급식비 도둑으로 몰렸을 때 선생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선희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맞아. 그리고 진짜 도둑 잡아냈잖아. 우리 그때 어땠어? 끝까지 증거 찾았잖아. 정분의 눈에 불이 켜졌다. 이번에도 증거를 찾자. 그리고 그년을 감옥에 보내자. 말수는 정분의 집에 아픈 친구 간호한다며 눌러앉았다. 유진은 못마땅해 했지만 내쫓을 명분이 없었다. 월요일 오후 유진과 진호가 모두 출근한 사이 두 사람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일단 전염 물건부터 뒤지자. 부부 침실. 말순이 유진의 화장대를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이게 뭐야? 피임약, 호텔 키카드 여러 개, 그리고 남자 명함. 민태수, 황금투자 대표, 귀금속 매입 전문. 황금투자? 이게 뭐 하는 데야? 전당포랑 비슷한 거 아닐까? 금 사고 파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다. 은행 대출 서류. 강남 프라임 피부가 대출금 2억. 정분이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유진의 병원은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작년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손실이 났다. 그래서 시계를 팔려고 한 거구나. 그것뿐일까? 말수는 옷장을 열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 것들. 가방 하나를 열자 그 안에서 은색 노트북이 나왔다. 이거 유진이 거 아닌데. 유진이는 금색 맥북 쓰잖아. 노트북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왔다. 일단 가방 더 뒤져보자. 샤넬백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다. 가죽 표지의 고급 수첩.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멎었다. 민태수 마이너스 불륜 상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만남. 장소 강남 에로텔 1203호. 11월 3일 금 최종 거래. 강남역 황금보석. 롤렉스 시계 매각. 예상 금액 700만 원. 미친년 불륜에 절도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 제거 계획. 1단계 치매 걸린 것처럼 소문내기 완료. 2단계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기 진행 중. 3단계 정신병원 입원 11월 말 예정. 4단계 재산 상속 변경 12월. 정분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 여자가 나를 정신병원에? 이건 범죄야. 완전히 계획된 범죄라고. 말수는 수첩을 통째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더 찾아보자. 신 6 노트북 안에 충격적 진실 13분. 그날 밤 새벽 2시. 정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비밀번호 뭘까? 갑자기 번뜩였다. 11월 3일. 1103. 조용히 일어나 말순을 깨웠다. 두 사람은 노트북을 켜고 1103을 입력했다. 딸깍. 화면이 열렸다. 카카오톡이 켜져 있었다. 민태수와의 대화. 스크롤을 위로 올리자 6개월 전 대화부터 시작되었다. 5월 3일. 민태수 오늘 정말 좋았어.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유진 나도. 호텔 다음에 또 가자. 민태수 근데 남편은? 유진 그냥 ATM 기계야. 돈만 뽑아 쓰는 거지. 7월 15일. 유진 시어머니 진짜 짜증나. 민태수 왜? 유진 매일 내 뒤치다거리만 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태수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유진 진호가 절대 안 보내. 효자 코스프레 하느라 바빠. 민태수 그럼 정신병원은? 치매 걸렸다고 하면 되지. 9월 20일. 유진 병원 망했어. 대출금 2억에 직원 월급도 못 줬어. 민태수 얼마나 필요해? 유진 당장 5천만 원. 민태수 뭔가 팔 건 없어? 집에 비싼 거? 유진 진호 시계 롤렉스인데.
민태수 가져와. 내가 현금으로 쳐줄게. 10월 15일. 민태수 시계 어떻게 빼낼 거야? 유진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민태수 천재네. 노인이면 다들 믿을 거야. 유진 더 좋은 건 이번 기회에 정신병원 보낼 수 있어. 민태수 무슨 소리야? 유진 도둑질하고 기억도 못하고 치매 증상 보이면 강제 입원 가능해. 의사 동료한테 진단서 부탁해놨어. 민태수 우와, 너 정말 무섭다. 유진 그래야 재산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저 할멈 명의로 된 예금이 3억이나 돼. 10월 27일. 유진 성공했어. 민태수 진짜?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웠어? 유진 완벽해. 얼굴도 2대 갈겼어. 민태수 때렸다고? 유진 응. 계단에서 밀기도 했어. 어깨 다쳤을걸? 민태수 죽으면 어쩌려고 키읔키읔키읔. 유진 그럼 더 좋지. 장례비도 아낄 수 있고. 민태수 키읔키읔키읔 악마네. 유진 11월 3일에 시계 가져갈게. 현금 준비해줘. 민태수 700 준비했어. 말순과 정부는 화면을 보며 치를 떨었다. 이 여자가 진짜로 널 죽이려고.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아닌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현장을 잡자. 10월 30일 수요일. 말순과 정부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여성 형사 박민정 45이 그들을 맞았다. 노트북 대화 내용, 수첩, 폭행 진단서까지 증거가 확실하네요. 체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잡으면 더 확실합니다. 절도죄, 사기죄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현장을 잡는다는 게 11월 3일 거래 현장에서 검거하는 겁니다. 할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며칠만 더 참으실 수 있겠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을 수 있어요. 이번엔 끝까지 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치매가 온 것 같아.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님, 정말이요?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 있어요. 11월 5일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고맙구나.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민태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항복했어. 정신과 예약 잡았어. 이제 곧 끝나. 정부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조금만 더 참자. 11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강남역 7번 출구. 황금보석 금은방. 말순과 정부는 길 건너 카페에 앉아 입구를 지켜봤다. 평복 차림의 박민정 형사와 남자 형사 2명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2시 50분.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다. 유진이 내렸다.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유진. CCTV로 보이는 화면에서 그녀는 카운터에 검은색 시계 케이스를 올려놓았다. 2시 55분. 40대 중반 남자가 나타났다. 민태수였다. 금은방 안에서 둘은 가볍게 포옹했다. 그리고 키스. 저거 봐. 불륜 현장도 잡혔어. 삼시 정각. 거래가 시작되었다. 금은방 주인이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태수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다. 바로 그 순간 정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순도 따라 일어났다. 함께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시계 내 아들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산 거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쥐고 있던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님? 어떻게 알았냐고? 내 노트북 다 봤어. 민태수랑 나눈 대화도,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계획도. 민태수가 도망치려는 순간
박민정 형사와 형사들이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유진 씨, 민태수 씨, 절도죄와 폭행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유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형사는 수갑을 채웠다. 오해요? 그럼 이건 뭐죠? 말순이 휴대폰을 꺼내 노트북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 계단에서 밀기도 했어. 죽으면 더 좋지.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정부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도 내 나이 때는 가난했어. 하지만 시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았어. 계단에서 밀지도 않았어. 너는 인간이 아니야. 유진은 질질 끌려나갔다. 민태수도 함께. 금은방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정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 멋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박수를 쳤다.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경찰서, 진호가 달려왔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그는 넥타이도 풀어진 채였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정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 유진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날 나 맞는 거 봤잖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진호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최악의 아들이에요. 이제 알았어? 너는 나를 버렸어. 그날 내가 날 지켜줬어야 했어. 진호는 목 놓아 울었다.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통곡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용서는 할 거야.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평생 너는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법원 선고 공판. 피고인 이유진, 특수폭행죄,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민태수, 작물취득죄 및 불법 거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유진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한때 잘 나가던 피부과 원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파트 거실. 정부는 이제 2층 밝은 안방에서 살았다. 하윤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 먹을래? 공주님이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진호는 퇴근 후 저녁마다 어머니께 절을 올렸다. 참회의 의미였다. 말순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웃었다. 야, 우리 완전 영화 찍었다. 그러게. 근데 시원하다. 정분의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억울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트로피였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었다. 정부는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